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오시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냥 창작인 것 같아도 창작은 모방의 어머니라고 많이 그래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글 쓰는 사람들도 그치, 자료 다 찾아가지고 다 자료 찾아서 하고 또 이게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는 거를 하다가 보면 표절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자꾸 시각적인 언어들을 자꾸 넣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시를 자주 보고 시각적인 그런 활동들을 자주자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몰라도 이게 뭔지를 몰라도 자꾸 입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의자 조금 난 내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니터에서 안 보여요? 자, 됐나요? 모니터에서. 컴퓨터 모니터에서 안 보이세요? 이제 요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요런 모습들을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수업했던 분들 전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배우신 분들이 퀄리티가 요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수채화인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입사하기 잘 그렸다. 아까 좀. 이렇게 묘사력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게 다 모두 수채화예요. 종이의 수채화인데, 아니, 이건 아크릴. 수채화, 이분은 수채화하고 아크릴하고 같이 썼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채화도 이렇게 아크릴 질감이 날 수가 있고, 아크릴도 수채화처럼 쓸 수 있어요. 제 발톱 그린 거 봐. 뭔 차이인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음에 든다. 요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수업에서부터 한 1년 과정 정도 하시면 이 정도는 수채화는 가능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테니컬 아트의 이제 확장이기도 한데 이제 수채화 색연필하고 같이 사용하면 요런 질감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요런 느낌이 좋으면 요런 재료를 써야 되겠다로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채화는 조금 맑은 느낌, 맑고 신선하고 가볍고 이런 느낌이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큰 그림 같은 게 이제 아크릴인데 유화와 수채화의 경계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무게감 있게 하고 싶어. 근데 수채화의 느낌처럼 좀 물성의 느낌이 나고 싶다. 그럼 아크릴을 하는 것이고 나는 좀 투명한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러면 진짜 수채화 물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보다는 재료의 두툼함, 질감 이런 게 중요해. 그럼 유화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대신 아크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미디움이라는 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 뭐 돌 느낌이 나게 하는 미디움을 섞으면 돌 느낌의 이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루 아주 미세한 가루들을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젯소를 섞어서 한 건데, 이렇게 미둠을 섞어서 하게 되면, 아크릴이지만 유화의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를 한다, 이전에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는 맑고 가벼운 게 좋아? 아니, 나는 좀 무게감 있는 게 좋아.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수채화, 왼쪽에는 수채화 색연필하고 수채화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채화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까지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인데 이렇게 큰 작업에다가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추상화 작업,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냥 어떤 느낌을 내는 거는 충분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길이야 길. 숲이고. 네. 왼쪽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렀잖아요. 물이 흐르는 느낌은 유화에서는 좀 어려운데 아크릴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런 것. 와 이거 좋다. 오, 요거는 되게 세밀한데 이것도 아크릴에 아크릴 바닥 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세밀하게 뭘로 그린 거예요? 그것도 다 아크릴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릴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할 만한 것들로 이제 좀 거친 작업들도 뽑아왔고 세밀한 작업들도 좀 뽑아왔어요.
요렇게 이제 아크릴은 강한 느낌. 수채화로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타이어 강한 스테이트 빌딩이다. 강한 느낌의 표현도 가능한 것이 아크릴. 그래서 요새 현대에는 아크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성향에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아. 유화는 꽤 오래 걸려요. 말려가면서 건조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보관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유화 같은 경우는 늘어져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그림이 보존해 가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보존으로서는 아크릴 재료가 훨씬 더 보존력이 좋아요. 근데 그 크랙 막 금 가는 건 되게 멋있잖아요. 예. 그 유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크랙 그 미듐을 섞으면 돼요. 아크릴에다가 크랙 미듐이 있거든요. 그거를 섞어서 바르면 진짜 논바닥처럼 쫙 멋지게. 그거 멋있어 나. 그러니까 아크릴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미듐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중간 매체를 말씀하시는 예. 섞는 걸 섞는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미듐이 한 200~300개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도 아주 거친 돌이 있고, 아주 세밀한 돌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나는 아주 거친 돌의 느낌이 내고 싶다. 그럼 아주 거친 거를 섞어서 하면 되고, 아니면 섞어서 해도 되고, 밑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 해도 돼요. 그게 절약하는 방법은 밑작업을 해놓고, 물감을 그 위에 다 하는 게 이제 좋고, 근데 그것도 물성이 섞어서 해야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 그림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데 아까 그 크랙 같은 것도 다 가능해요. 아크릴로. 그러니까 뭐 이게 추천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빠르게 바쁜 현대인한테는 조금 아크릴이 좀 맞는 소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래도 나는 아크릴이 가장 좋은 아크릴은 뭐냐면 가장 좋은 유화 느낌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보조제가 아까 미듐이라는 보조제가 발달을 한 것처럼 우리는 유화를 하고 싶은 로망들이 있죠. 유화 작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미듐이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래도 유화를 하고 싶어. 그럼 유화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대신 느리게 마르기 때문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크릴은 느리게 마르는 미듐을 섞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빠르게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성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근데 나는 그것도 다 귀찮아.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라도 돼. 그러면 유화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듐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재료를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유화를 빨리 말리기 위해서 선생님 저거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제소? 저거. 드라이기? 드라이기?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아크릴 말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빠르게 아크릴을 말리기 위한 거고, 유화 같은 걸 잘못하게 빠르게 저렇게 말리면 갈라져요. 그냥 자연 건조가 가장 좋아요. 유화 그러니까 같은 좀 경우는. 결론적으로 유화는 전문가 아니에요. 하는 재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까다로워서.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아크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요? 소프트하잖아. 그리고 민감하잖아. 빨리 마르기 때문에, 빨리 마른다는 거는 빨리 내가 그 테크니컬한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수정도 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추상 작업이나 아까 뭐 길을 표현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방부상,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구상에서 그거를 변형한 게 이제 방부상, 비구상 쪽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크릴이 잘 맞는데 아주 세밀하게 내가 표현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아까 뭐 사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좀 느리게 마르는 아크릴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유화를 이제 추천을 하고, 추상화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유화로 하면 언제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상화 작업은 보통 아크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런 수채화 같은 경우도 뭐 번짐 기법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번지는 거에 뭐 드라이기를 이렇게 방향을 맞아. 넣으면 빠른 이제 바로 그 안에서도 변화가 되거든요.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재밌겠다. 재밌어. 이거 그린 이것도 거야? 네. 사진이 아니고? 네. 와. 꼭 그린 것 같죠. 물 사진보다도 더 사실적이지 않아요? 오. 아마 사진 작가들은 이런 느낌 내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아마 찍을 거라고 나는 그린 지 생각해요. 얼마나 됐어요? 요거. 이거는 이분은 전공자예요.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전시회. 이거는 전시 작품이에요. 할 수 있어?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수채화 보여줬던 거 다 그냥 정말 미술 시간엔 공포였어요. 이런 분들이었어요. 내가 첫날 다 인터뷰 하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거의 두 가지예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에 의해서 좌절된 꿈. 또 하나는 미술 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분들 두 저는 부류였었거든요. 신상엽한테 끌려왔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친구 따라 강남 강남 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거 딱 따셨으니 딱 좋아. 예. 그러니까 내 수업에 거의 날아다니는데 나도 계속 수업에 뭘 어떻게 얼음 그렇지. 오늘 훨씬 더 편해 보여. 하여튼간 오디오 이런 이제 저것도 이제 좋다. 이런 것도 아크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화로 하면 너무나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은 이제 아크릴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저거를 유화로 쓰면 좀 탁해 보일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무거워. 무거워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그리고 오래되면 좀 약간 누래지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유화를 할 때는 화이트를 잘 선택해야 돼요. 화이트가 이제 세 가지 화이트를, 이게 이제 바로 발색이 좋은 것도 있고, 나중에 누렇게 변하는 화이트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잘. 무겁게 변하는 것도 예뻐. 그걸 계산해서 써. 그치. 내가 계산한 것과, 그러니까, 발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바로 이제 전시를 안 하고, 내년에 이게 발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시장에서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막 묻어. 만지면 그림 만지면. 옛날에 기획했던 전시였는데, 와, 이분 나중에 막판에 작업해가지고 온 분들 진짜 관람객들 그림 다 묻어가지고. 막 우리 왜 작품 만져? 아니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옷에 묻어. 사진 찍고 사진 찍. 이러다가. 그래서 거기 계시라고 그랬어. 거기 계시라고. 그것도 일부러 이제 연출된 작품이다. 막. 근데 그게 유화의 장점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크릴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유화만 되는 게 아니고. 유화는 대부분 다 말려서 갖고 와야 돼요. 거의 다 말려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운반하기도 어렵고 뭐 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나이프를 들고 그래요. 아니, 이건 이제 이거는 우리 학교 선배예요. 무서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선배를 까는 건 아니고. 선배라는 건 전공하신 분이네. 네, 전공하셨고 용인에서 이제 하여튼 그림 가리키시는 분인데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채화거든요. 장화백이 더 잘 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준점을 주시는 분이네. 전공하신 분인데. 마들. 그래도 저분은 심오한 뭐가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의. 제목이 이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저게 공동묘지 같거든요. 저는 저걸 같은데 옹달샘 주변에 난 저게 다 비석으로 보여. 저거 다 아니, 항아리 아니야? 항아리. 우리 체육관에 8살짜리가 다니는데 그 희망이가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 이게 이제 구르는 돌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아마 돌로 아마 표현을 나도 돌이에요, 직접적으로 저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구르는 돌 여기저기 치이는 돌. 비석으로 본 건 에, 맞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록색 있는 부분들은 자연인 것 같죠. 네, 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을 물인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그거를 이제 구조화해서 기호화학적인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기호화학으로 표현은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우리 학교 교수님 보면 계속 점만 그거 누가 할게요? 학생들이 우리들이 가서 막 점 찍고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의 작품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뭐야 저만한 캔버스에 점 하나가 1억 8천에 팔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미치겠어. 나도 그저께 보니까 박신양이 그림 그려서 인터뷰하대. 박진영? 박신양. 박신양. 화가 뭐 그림 그려서 그 뭐지? 잘 팔리지 팬들이 사니까 그래. JTBC에. 탤런트들이 어쨌든 끼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술자들 예술자들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게 진짜 붐이 됐는지 하여튼 박신양 나 박신양 예전에 좋아했었거든요. 요새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김유리 작품한 거 디테일하게 이제 저런 작업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추상화 작업도 아니 나 다시 너무 더 현실로 돌아왔네. 반응만 해서 저거. 그러니까 디테일하려면 완전히 디테일하거나 추상적으로 가려면 완전히 그거 추상적으로 말씀 다시 가거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미술에는 뭐라고 하셨어?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요즘에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이름을 딱 띄워놓고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일이 없으니까 네, 잘 그래야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이슈화할 수 있는 거는 넥스트 아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 사조가 없어. 그리고 평론가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평론가들이 이런 사조 이제 보통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추상화단이다. 뭐 그러면서 막 그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싸움이 없어. 그냥 다 좋은 말만 하고 그럼 누가 위에서 뭐가 하나 먹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쵸.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뭘 나서서 뭘 이렇게 기준은 하는 게 없어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하는 거는 다 이제 보통 어떤 사조 깃발을 꽂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나중에 인상파도 빗을 그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어. 이런저런 화가들이 나타났어. 그러다 보니까 인상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이게 진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거는 뭐 전시회 있어. 어느 학교야? 뭐 이거부터 얘기가 그렇지. 됐다면 요새는 그게 아니라 어떤 작업이야? 좋아? 뭐 김규리도 하잖아요. 전공을 안 해도 작품이 좋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수! 맞아요. 박수! 내가 어떻게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비전공자인데도 전공자 이상을 뛰어넘는 작가들이 군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게 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넥스트 아트인 거야. 사사 맞잖아요. 사사 받는 중. 저희가 사사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물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넥스트 아트라고 딱 찍어 놓고, 이제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게 가능한 시대고, 전시는 진짜 할 수 있고, 이 대신에 내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봤을 때 난 너무 진짜 그림이 그리고 싶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난 이거는 감성적으로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별로야.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세밀하고 정밀한 아까 범, 난 이런 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고 뭐하러 그렇게 해?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큰 붓으로 나는 어떤 휘몰아치는 어떤 그런 강렬한 거를 난 표현하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림이야? 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봤을 때 좋아야 된다는. 봤을 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걸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넥스트 아트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아트 이름은 넥스트 아트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이게 앞으로 이게 올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넥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시대에 화가들은 맨날 모여서 그 얘기 하거든. 우리 뭐 하는 거냐. 이때까지 우리 50살이니까 50년 아니 이제 그림을 보통 한 30년 정도 했는데 뭐 한 거냐. 이제 한 번에 저렇게 뒤집혀지고 근데 나는 그게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은 누구 하나가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은 점유해왔던 거지. 그동안은 주류에 의해서 점유가 되었던 것이었다면 지금은 주류가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심은 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는 어떠냐를 자꾸 물어보는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 내가 그 예술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된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인상파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면 진짜 아트는 대신 경쟁이라는 거를 빼고 누구나 다 평등. 이거는 그냥 평등한 예술이 가능한 시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전시를 봤었을 때 이게 방향을 팍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나는 그릴 생각을 안 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전시를 했는데 집에 그거 다 싸들고 가려니 쓰레기를 다 싸들고 간 느낌이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하지?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 공부를 이제 하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이제 하고 그때 영화 공부도 하고 막 딴 거를 자꾸 했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그림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가는 욕을 쳐먹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영화가 좋다. 내 이야기 여긴 영화만 한 게 없어. 뭐 이래서 영화 공부를 이제 스터디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98년도에 이제 97년도인가 98년도에 이제 배낭여행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거기서 독일에 이제 반고흐 미술관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였구나. 아니다. 독일이었다. 반고흐 미술관은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군데 있는데 독일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본 게 뭐냐면 드로잉을 본 거예요, 내가. 반고흐의 그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 이제 연필로 스케치한 들판에 스케치했던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전시장은 항상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쭉 했던 전시장이었는데 반고흐 미술관은 반고흐의 역사책, 그러니까 드로잉 책을 하나하나를 다 왜 우리 보통 이제 보석 같은 거 왜 금은방 같이 전시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작업들이. 그러고 나서 그 벽에 있는 전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계획은 그게 오전에 볼 계획이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문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으로 좋았던 곳이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구나라는 거를 내가 거기서 알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가 어떻게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계속 이제 전시장도 갈 것이고 이제 많은 작품들을 볼 텐데 그때도 이거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그 뒷면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되게 막연하게 들릴 텐데
이게 그림 하나, 그 하나 단편적으로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와 계속 커뮤니티가 이제 소통이 만약에 이제 그 순간에 된다면 그 작품 하나로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의 미술은 평등한 미술이라고 그랬던 거는 누구한테나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니까. 박도윤 사장님은 이렇게 작은 것들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계획에서 내가 하나 이제 샘플로 이거 좋네.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좋다. 이거 좋은 거는 운발하기 편해요. 그러네. 큰 작업을 작가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운반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우리끼리도 차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까지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 백호하면 맨날 또 용달 불러야 되고 막 이제. 그러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예시 작품으로 이렇게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뭐 박도윤 사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업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누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좋아하는 전시. 분이다. 예. 근데 이분은 저거예요. 비전공자예요. 이 사람은 비전공자예요. 예, 예, 예. 비빌 수 있겠다. 비빌 수 있겠다. 비전공자예요. 비전공자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전공자는 잘 그려버려요. 근데 틀이 있죠. 틀이 있어요. 비전공자는 틀이 없어. 보이는 대로 그리거든요. 맨편에 돌담을 전공자들은 이렇게 잘 안 그려요. 근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비전공자의 눈으로, 입체적이잖아. 예,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그림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전공을 해야지 아니어도 충분하게 가능한 게 세안도 보면 김정희 세안도 봐도 평면화 집을 입체적으로 안 그렸거든요. 평면화를 했는데 되게 멋지게 작업이 몰라서 나오는 안 것처럼. 그치.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보이는 그게 다였던 거죠. 그치. 왜냐면 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인 거거든요. 근데 전공을 안 했다는 거는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전공자들은 그게 보여도 비전공자들은 그 틀도 안 보여요. 맞아. 전공자들은 이걸 틀이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저 비전공자들은 잘 그렸네. 맞아.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살리는 그림들이 재밌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내 7살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보고 따라 그렸다고 미술학원을 하는데 너무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어쩜 이게, 걔네들 그림은 나는 손대고 싶지가 않아. 너무 잘 그렸어. 그리고 보내. 엄마들이 싫어하겠지만, 야, 너 너무 잘 그린다. 막 이러고 보내. 그리고 걔 거를 막 따라 그렸었어요. 내가 그때는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서 더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은 이렇게 그리지? 난 이렇게 못 그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안 했다는 게 핸디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얘기되어지는 얘기. 우리는 애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우리 현재 히어앤 나우로 그리면 돼. 예, 그쵸. 굳이 내가 그럴 필요 보는 시각으로. 그것도 꾸며진 거야. 예. 아니 전공자들이 봤을 때. 전공자들은, 이것도 멋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물, 이제 자화성을 어떻게 해? 잘 그려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느낌을 싹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을. 그리고 눈, 코, 입 자세하게 안 그렸죠. 어딘가 있어. 네, 있긴 있는데 있어, 자세하게 안 그렸어. 귀도 이제 있어, 이런 다시. 것들. 모자만 보여. 머리카락하고. 이런 것도 떠다닌다. 시체다. 이거는 마음 이제 자기 이제 자기를 그렇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이렇게 상상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추상이냐, 방구상이냐, 구상이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근데 의미가 얘는- 없지 않아요? 섞여 있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작가가 괴로워서 괴로워서 다 섞어버렸어. 우리 학교 선배, 선배야. 선배들은 괴롭거든. 이것은 전공자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 아주 그러니까
내가 전실하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24시간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관찰하고 관찰하는 거를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색깔을 꼭 굳이 있는 색이 아니어도 무채색 톤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도가 지금 거의 이 풀을 센터로 뒀잖아요. 예, 기둥을. 예, 제가 보는 안정된 구도는 네. 이쪽에 오른쪽에 여백이 오히려 없어야 되고 저쪽으로 왼쪽으로 여백을 더 둬야 될 것 같이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의 그림과의 그 차이를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 기둥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에 물건이 있는 걸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놓는 거를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왼쪽에 공간을 좀 많이 두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보통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도는 왼쪽에 공간을 좀 두고 오른쪽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놓는 게 안정적인 구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빠지는 거는 뭐냐면 불안정할 때 심리가 불안정하든지 내가 대상이 불안정하든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주인공들을 보통 오른쪽에 많이 세워놓고 얘의 역적이 되는 그 반대 이런 사람들을 왼쪽에 넣는 이유가 왼쪽은 약간 불안한 심리를 반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이론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내가 이제 편안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을 오른쪽에. 그리고 내가 이제 두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투샷일 때는 그렇고 혼자일 경우에도 심리가 안정적이야. 그러면 방향을 왼쪽,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왼쪽에 좀 더 많이 주고, 심리가 불안정해. 그럼 반대로 벽을 이제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그림을 그리면 이 배우는 속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뭐냐면 난 저게 센터야. 내 기준은 금이거든요. 나는 금이 기준이거든. 그럼 저건 완벽하게 센터에 맞춰서 그린 거야. 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 이 금 금은 갈라진 거 그게 나는 포인트거든요 지금. 근데 그 기준으로 수업 끝나고 보면 우리 심리 치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술은 진짜 틀이 없는 게 맞다. 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핵심을 주는 건 맞은데 나는 이제 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구도에 대한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구도를 나는 여쭤본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보통 매뉴얼적인 거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그린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려면 조금 그 사전적인 그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틀일 수도 있고 매뉴얼적인 거를 알고 하면 조금 배우는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마냥 그리면 당연히 늘겠지. 10년을 그리면 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10년을 그릴 거를 조금 이제 줄여가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리켜면 아까 수채화도 1년을 했을 때 그렇게 사과의 그런 디테일함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네모만이 이제 우리가 보통 판매하는 거는 이제 캔버스가 이제 요즘에는 동그란 것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림의 틀은 이제 네모난 황금 비율에 맞춰진 건데 그거를 깨는 이런 이제 변형된 캔버스를 사용을 해도 돼요. 보통 이제 세로로 한 거는 약간의 불안함, 내 이제 어떤 불안함이다 그러면 좀 세로를 길게 하고, 또 안정적인 구도야, 평온한 어떤 평야를 이제 내가 그릴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세로로 긴 캔버스보다는 가로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에 따라서 내 심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캔버스의 크기나 이제 사이즈를 결정을 하면 돼요. 직사각형이 세로 직사각형이 불안함이라면 그거를 보완한 게 병풍이네. 네, 그쵸. 쪽을 맞아요. 붙여서. 예, 쪽을 붙여서. 그리고 병풍은 좀 스토리가 있죠. 맞아요. 예. 제가 좋아합니다. 예,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 작품이었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큐레이터에 설명하는 마이크 들고 이제 이 사람을 보라는 건 아니고 뒤에 배경에 우리가 이제 꼭 배경을 다 칠해야지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공간을 이제 트여놔도 작품이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완성이면 완성. 그치. 예. 그러니까 그 누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드인데 포르노냐, 누드냐, 이 경계는 나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포르노야, 누드야 되게 애매하잖아요. 경계가 되게 애매한데 이거는 나는 작가가 이걸 포르노로 했다 그러면 포르노고 작가가 이거는 누드, 예술화야라고 하면 나는 그 예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작품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도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덜 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마무리 했었을 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렸을 때도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오, 좋다. 라고 인식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의 주인은 나고, 결론은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정답도, 우리가 시험이나 나오는 이런 정답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림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 있어요. 네. 이건 카메라 담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평상시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아까 이제 포르노냐 그거 누드냐에 따라서 그게 음악은 사실은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 노골적인 부분, 네네네. 시각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음악은 청각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영화와 미술은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왜 미술가들이 유독 그거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누드? 본능과 연결돼 있어서 그럴까? 네, 그렇고, 맞아요. 그 성기에 대한 그 로망? 그러니까 회귀 본능. 그러니까 나 이제 엄마의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대요.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그리는 분들의 이제 많은 의견들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누드가 다 여자를 그리지 남자를 그리지 않아.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 누드는 그래도 많이 못 봤어. 그거는 사회적인 즉 근육이나 힘 이런 거 막 강한 거를 표현하지. 아니 만약에 역도를 들고 있어, 역기를 들고 있어, 그럼 거기에 팬티 하나 입히면 되잖아. 굳이 그걸 이렇게 달려있는 걸 표현을 해야 되냐? 역기를 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미술은 그게 적나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매체라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유독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들 보면 추상화도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성적인 걸 표현하는 게 거의 50%인 것 같아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치중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허용된 섹션이지.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50%라는 많은 작가들이 그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느냐는 거지. 의식의 반영이어서.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거가 너무 본능적인 거.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자기 이제 화가들 보면 여인들 많이 그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뮤지라든지 그 시대 이제 막 바뀌어서 나는 그거는 그냥 삶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인터뷰했었을 때 예술이 뭐냐고 근데 나는 서사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서사라는 거는 그 사람의 역사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일상이나 그 사람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면 나는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일상,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뮤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결국 다 팽당하긴 하지만 되게 빠르잖아요. 이 작가들은 화가들은 좀 그런 게 좀 빠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우느냐 그러니까. 가리는 것이 아름다우느냐 그거는 굉장히 달라요.
작가 마음. 작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작가가 어떻게 의도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난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졌을 때 더 아름다웠기도 하고 더 에로틱하기도 하고 적나라했을 때는 이제 그 아름다움이 많이 상쇄되기도 하고 그래. 라고도 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 이제 전시가 이렇게 꼭 그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공간 만든 거거든요. 이제 비용이 이렇게.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시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이 없다. 2층 침대 하나 갖다 놨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뭐 할머니가 물려진 이제 뭐 장이야. 거기에다 내 그림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시를. 다른 사람 전시를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조금 막연함이 조금 이제 덜 해지거든요. 막막해. 그쵸. 전시라면 막막해. 막막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제 나하고 이제 다 같이. 왜냐면 1대1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